말춤 하나로 전 세계를 춤추게 한 싸이는 대한민국 K-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랄한 해설과 따끔한 비판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가는 건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을 월요일 오후 여의도 없다의 유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영입니다. 아니 교영 씨 웬 네. 노크? 네. 요즘에 녹화 대세잖아요. 녹화 되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의도 없다 들어올 때 녹화. 이게 저도 녹화하고 들어올 거예요. 매너남으로 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노크로 시작했습니다. 예. 노크를 해야죠, 여러분. 예, 한 주간에 화장실 이슈로 업된 인물 또 다운된 인물 찾아서 네. 예, 왜 업됐는지 왜 다운됐는지 우리 언저리 뉴스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네네. 예, 화제의 여의도 없다. 이번 주에 업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번 주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어떤 분일까요? TV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저번에 NL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했었고. 아, 그분. 네.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미음자로 시작하시는 그렇죠. 분. 네. 문재인 후보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렇죠. 예, 이주연석 업된 인물의 성강. 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업으로 선정되었군요. 네. 예, 하긴 업되었죠. 저번에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네네. 어제였죠. 예. 우리 친노 3인방이라고 하는 삼철, 예,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인방을 포함한 9명이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백의종군 선언을 했어요. 예, 다 철자가 붙으시는 예, 그래서 삼철이라고 하죠. 네. 예, 우리가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네. 진정한 백의종군. 네, 백의종군을 한번 각 캠프마다 기대합니다 했는데 네. 화답을 주셨군요. 예. 뭐 백의종군은 아니시지만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용태 선언을 하셨네요. 그래서 선대위에서 물러나면은 백의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린 백의종군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군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명직이나 정무직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백의종군 선언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지율이 3위인데 3위인 후보한테 뭐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은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그냥 선대위에서 물러나는 걸로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이제 한 자리 갈라 그 얘기죠 지금 알아서. 그 이유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러날 테니까. 그 잘해서 대통령 되면은 잊지 말고 챙겨달라는 챙겨달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의종군은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쇄신하고 연결이 될까요? 쇄신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냥 봤을 때. 그냥 뭐 물러나면 쇄신이 되는 거예요? 그 흔히 뭐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더 자신들이 물러나고 다른 분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은 아니 뭐 측근들 물러나도 뭐 그 입김이면 그렇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닐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옆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글쎄요, 뭐 우리 무소속 안철수 후보랑 그 야권 연대를 앞두고 좀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단은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시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지율로는 지금 좀 3등을 3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이 어떤 쇄신으로 연결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죠. 일단은 문재인 후보도 뭐 차근차근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차분히 두고 보고요. 그 전에 우리 문재인 후보 그것과 함께 문재인 후보 이번 주에 업된 이유가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문재인 후보님이 이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네.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얘기가 부산저축은행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옛날 상호신용금고였던 부산저축은행인데 이게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는 기사가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서 좀 정리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포인트가 좀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 전화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임 관련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산 과다 수임 관련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까요? 예,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에 2003년 2003년 민정수석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금감원의 유병태 전 국장한테 신중하게 때렸습니다. 처리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건데 네네. 이 전화가 청탁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네.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퇴출 처리했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렇죠. 신중하게 처리하다 못해 거예요. 굉장히 늦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 대주주들 돈 다 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축은행 관련자들 돈 다 빼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축은행 서민들만 돈 갖다 놓고 이러면서 서민들의 피해만 정말 눈덩이처럼 불린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유병태 전 국장은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뭐 그렇죠. 청탁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이 지금 현재 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항소심에서 1년 선고받고 수감 중이신데 그렇죠. 감옥에 계신 분이 전혀 일면식도 없던 민정수석으로부터 당시 실세 중에 실세인데 민정수석이 그렇게 실세인가요? 근데? 그럼 실세죠. 대통령 옆에 비서, 아니 수석이 제일 실세예요. 수석들은 다 실세인가요? 다 실세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은 그 대통령한테 바로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을 갖다가 다들 보고하고 직보가 가능한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대통령과 또 근접하고 독대도 가능한 또 수시로 하고. 요즘 뭐 무슨 사건 터지면 항상 그 운전기사분이 항상 제보를 하시잖아요. 왜 항상 모시고 다니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옆에서 계시는 분이 최고예요. 뭐 장관이 1년에 대통령 몇 번이나 독대하겠어요. 민정수석은 거의 매일 독대하잖아요. 실세 중에 실세죠. 이런 실세 중에 실세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를 청탁 전화라고 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유병태 전 국장이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화를 받은 사실은 팩트인 것 같고 팩트고요. 근데 이제 유병태 전 국장은 그러나 외압성 전화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민정수석 실세가 전화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을 때 그걸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국장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전화 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제가 들어도 그냥 천천히 해라. 덕분에 천천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덕분에 불쌍한 영세민들, 서민들만 피해액이 늘어났죠. 두 번째 그 부산저축은행 과다 수임료 사건 한번 볼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사건은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에서 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서 내문이 아닌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아, 그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읽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대표를 했었지요. 대표 사임하고 들어갔는데 그 후임으로 정재성 변호사라는 분이 부산저축은행 대표 변호사로 오지요. 근데 정재성 변호사가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시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그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수임료나 수임 사건이 아주 미미한 법무법인 부산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 명령 건수를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해서 59억 원의 수임료를 수주하게 되죠. 지급 명령이란 게 뭐예요? 지급 명령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독촉 절차라는 표현을 쓰지요. 독촉? 네. 그러니까 돈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려운 말 써. 그러니까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은 소장을 주게 되면 왜 지급 명령을 많이 쓰게 되냐면 지급 명령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소장할 때 그 소송할 때 인지세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게 소송 가액에 비례하게 되면 인지세가 비싸요. 근데 인지세가 지급 명령이 굉장히 싸고 네. 기존 소송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싸고 네. 그다음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로 확정이 돼요. 빨리 확정할 수 있는 빨리 확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주면서 자료가 이런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에 대한 채무자의 어떤 서약서를 다 받잖아요. 계약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의 제기할 것도 없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지급 명령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저축은행이 1금융 것도 아니고 2금융권이에요. 그러면 2금융권은 이제 신용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그렇죠.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2금융권에서 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민분들이 빌리시는 거죠. 그러면 2금융권에서 뭐 몇십억을 빌리겠어요? 안 빌리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못 빌리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빌려서 정말 주머니 돈 생계비를 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갚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부산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장을 제기한 거예요. 그걸 해준 거네요. 그렇죠. 부산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고열을 빨아들인 거죠. 빨리 내라고. 빨리 내라고. 근데 그 수임료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죠. 예. 골 때리네요, 이거. 예. 이래서 59억 원을 한 거죠. 59억 원이요? 예. 전체 59억 원이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을 사임하고 나서 다시 부산저축은행 대표 변호사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10억 원을 또 다시 수임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대표 변호사 더군다나 우리가 사실 살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장 내는 일반인들 별로 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나 하시고 그것도 뭐 개인 변호사 쓰고 법무법인 통해서 하는 데는 대기업들,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 같은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일반인들 소송 낼 때는 다들 뭐 법무사 가서 이제 소장 써달라 그래가지고 싸니까 이렇게 소송을 보통 제기하는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서민들 생계비 대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받아내려고 이렇게 59억 원이나 이렇게 수주를 한 거는 저는 뭐 법리상을 떠나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치 도의상으로는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뭐 이렇게 자기가 부산저축은행의 뭐 대표 변호사로 있고 또 있지 않고 뭐 이럴 때 민족수석이 있었을 때 법무법인 부산에 이제 엄청난 수임료를 안겨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피에타 3법이라 그래가지고 가계대출법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고리사채 대책을 제시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좀 보셨어요? 피에타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 제목이 피에타인데 그 채무자들한테 돈을 좀 심하게 뜯는 영화인데 그 고리사채 피해를 한 그 김기덕 감독의 그 베를린 영화제인가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받은 거. 그 유명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따와가지고 3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을 개정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자의 신용과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대출법을 만들자. 세 번째가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규율하는 공정채권주신법을 개정하자. 다 법이어서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아니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피에타가 이탈리아 말로는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림이나 조각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을 피에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가계대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밍이 요즘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번에 이제 영화가 뭐 상도 받고 이러니까 피에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서민들의 가계대출을 해결하는 법을 뭐 자비를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좀 이것은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은혜적이고 시혜적인 것을 베푸는 그런 자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법 네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수임료를 법무법인 부산한테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를 몰아줬으면서 본인은 또 뭐 공정채권 추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근데 공정채권 추심법이라는 게? 이제 채권을 추심할 때 공정하게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거는 돈을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데 그럴 때 어떤 좀 방법을 좀
하자. 그러니까 뭐 너무 밤늦게 전화하지 말고 관련 뭐 무슨 뭐 문자 보내지 말고 아이들한테 막 쫓아가서 막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필요한 거네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돈 그 금액도 좀 소액으로 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피해타법, 공정채권 추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좀 자기 행동하고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학자금 같은 거 대출을 받았을 때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있죠. 당연히 뭐 대부분 평범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받죠.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1금융권만 해도 좀 덜한데 제2금융권 같은 이런 저축은행 같은 데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러면 이자도 세고 이자가 세기 때문에 또 못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채권 추심해가지고 이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협박 전화하고 이제 찾아오고 막 이래요. 와, 이거 정신적 피해가 크겠네요. 이거. 그런 것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이게 그렇죠. 이제 와서는 대통령에 도전한다라는 게 참 모양새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참 만약에 이런 글쎄요. 그렇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글쎄 뭐 본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뭐 잘 조절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 있잖아요. 이걸 좀 봤는데 현행이 이제 최고 39%에서 25%로 낮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죠.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지만 그리고 뭐 이자가 높아서 대출을 꺼리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뭐 대출해줄 돈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출해주는 대출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진짜 돈 받아야 될 진짜 이제 대출 받을 사람들을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대출 받지 못하고 불법 사채 시장으로도 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이런 뭐 청탁 전화해서 영세민들 울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과다 수입료로 법무법인 통해서 과다 수입료 챙겨 주시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공정채권 추진법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율 배반적이고 좀 후한무치하지 않느냐. 후한무치. 뻔뻔스럽지 않나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확실한 사과와 또 의혹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